네, 안녕하세요. 코스피가 2600을 사뿐하게 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국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. 앞선 두 영상에서 이제 최근 전문가들의 뷰들을 보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곁들여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. 이번에는 조금 더 독립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 조금 집중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. 일단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연초 대비 10%가 단기에 올랐죠.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. 그리고 일회성 조정을 제외하면 10%까지 쭉 우상향으로 올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코스닥 150의 경우에는 더 강한데 거의 한 20% 가까이 올랐어요. 18.96%, 19%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도 엄청 많이 올랐죠. 최근에 이러한 상승이 왜 발생했냐를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조선, 방산 그리고 로봇 같은 주들이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로 올라가면서 이 특정 섹터의 집중적인 상승이 이제 이전까지는 좀 주요했어요. 1월에 이제 많은 이런 영향이 있었고 2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면서도 다른 섹터들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게 주요 영향인 것 같습니다. 1월만 딱 놓고 보면 이제 12월까지 저평가에 대한 반등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2월을 놓고 보면 관세 이슈가 상호 관세로 변모되면서 상대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뭐 이런 이제 추경 얘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랑 상관도가 높은 SM 제조업 지표가 반등되는 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. 근데 시장이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죠. 그래서 우선 국내 좀만 우선 보면 수익 실현 욕구가 좀 높아질 만한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10에서 15%가량 지수가 오르면 저는 단기 등락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뭐 코스닥 기준으로 조금 더 높게 한 20%, 25% 정도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을 디테일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개별 주식 수익률들이 많이 좋아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. 그래서 장기적인 시장뷰를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, 예를 들면 이제 코비드 이후에 유동성을 엄청 풀어주는 시장이 있었죠. 그런 정도 시장이 아니라면 뭐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발생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. 뭐 이슈가 없어도 수익 실현 때문이라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거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인데 이것만 봐도 지금 이제 0% 이하인 종목은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간 이 종목밖에 없고, 나머지들은 수익률들이 대부분 괜찮은 편이고, 뭐 가중평균 수익률은 한 42% 수준이라서 뭐 제가 엄청나게 뛰어나다기보다는 이게 12월부터 지수가 오른 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제 전반 종목들의 수익률도 괜찮은 편인 거죠. 물론 뭐 저는 이제 롱숏이라서 이거보다는 계좌 수익률은 조금 더 안 좋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고, 뭐 기관들도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괜찮은 기관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저만 봐도 수익 실현 욕구가 지금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. 이 좀 뭐 다 파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비중을 좀 줄일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SNS 반응을 살펴봐도 이게 이제 광기로 느껴지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. 되게 좀 이성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광기는 코로나처럼 계속 올라갈 거다,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별로 없는 느낌이고, 수익을 챙기고 가자라는 인식도 많아서 이게 수익 실현 욕구가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다른 요인들도 좀 보면 이제 저는 올해 국내 시장의 강한 모멘텀 중에 하나로 상법 개정을 봤거든요. 근데 상법 개정이 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. 뭐 계속 뭐 이렇게 분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찬반도 나뉘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규모나 범위가 축소될 여지도 있고 적어도 빠르게 진행되진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좋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, 이게 마냥 좋게 갈지가 어려운 게 이제 한국은 미국 무역 적자의 톱 10 국가 중에서도 8번째에 해당되거든요. 그러니까 캐나다나 인도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에는 이제 한국은 FTA 협상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거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긴 하나,
근데 이 무역 적자를 놔둘까라는 생각도 들죠. 뭐 트럼프 이제 정책 방향 중에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도 있으니까요. 뭐 다행히 산업부에서 트럼프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타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존재해요.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완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저도 최종적으로는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만 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지금의 시장의 기대보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무역 적자 원인 때문에요.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올 수 있냐 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거에서도 이제 상호관세 VAT 개념, 부가세 개념을 포함해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, 제가 요 내용을 좀 퍼플렉스 AI한테 좀 분석해가지고 조사를 좀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참고로 이제 딥 리서치 기능이 이제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. 요것 때문에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좀 보면 한국의 부가세와 다르게 미국은 판매세라는 걸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0%를 이제 부가세로 부과하지만 미국은 평균 6.6%의 이 판매세라는 걸 부과한다고 해요. 요 차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2024년 대미 수출을 고려했을 때 이 부가세, 판매세 차액 부분만 과세를 해도 연간 1조 2천억 원의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죠. 이게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가 아니라 반도체 이쪽 부분까지 연결되면 더 많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상호관세 VAT 개념을 포함해서 충분히 이제 더 협상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앞서 영상들에서 좀 많이 언급된 내용이긴 하지만 미국 리스크를 쭉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. 수급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직전에 올린 이 영상에서 얘기한 부분이긴 한데 CTA 펀드 매도 청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제 손익비 측면에서 매도했을 때 리스크가 좀 더 크다.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리스크가 좀 더 큰 상황이다. 그리고 연금 401K가 연말에 보통 입금이 많이 돼서 이제 연초에 자금 집행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이 딥시크나 이런 하락 국면에서 많이 개인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자금 집행도 좀 거의 다 쓰였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클로즈 윈도우 기간이 되면 자사주 매입이 감소하거든요. 그래서 이 영향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모멘텀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측면은 똑같은 영상에서 언급한 이제 DB금융 투자에서 제가 논리가 다르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도 똑같이 24년까지 재정 지출의 부작용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너무 길긴 하지만 이제 종료가 되지 않고 있는 QT가 이제 계속 종료가 안 되고 있죠. 그런데 RRP 잔고는 고갈이 되고 있고 그리고 GDP 대비해서 지급 준비율이 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유동성 지표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유동성에서 쇼크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존재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전 영상 이제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금리인 것 같다는 판단을 얘기했죠. 그래서 시장이 제 생각보다 이렇게 더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PPI 이후에 시장은 PC에 대해서 좀 안도하고 있어요. PC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. 만약에 이제 CPI처럼 지표가 안 나왔으면 트럼프는 또 안정화시켜 주려고 언급을 많이 했을 건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PC는 예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더 많거든요. 이러면 월말까지 트럼프 리스크가 반대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PPI가 안 나왔으면 월말까지 트럼프 리스크가 좀 낮아진 상황일 건데 지금은 PC에 안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물가를 좀 잡힌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요. 그러면 조금 협상 레버리지를 올려볼까 할 만한 시점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오늘에 대한 보충 설명 영상 정도로 보면 되는데 결국 현 시점에서 주가 하락의 리스크도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롱숏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이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